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의 대학가는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뽑혔고 그곳에 클라우디아 머핀이 이사해 왔습니다. 1995년 그녀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바로 데이비스였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기운찬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는데 바로 세 번째 남편을 만나는 꿈이었죠.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 설립자 중 한 명인 올리버 칩 노섭을 만나게 됩니다. 칩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몇 번의 결혼 생활을 했던 저명한 변호사였죠. 각자 여러 번의 결혼 생활이 있었음에도 두 가족은 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바로 다음해 1996년에 클라우디아와 칩은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회가 정말 꽉 찰 정도였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전원주택에 살았고 주변에 친한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안전했기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흘러 17년이 됩니다. 2013년 4월 13일 아침 어느 때처럼 일찍 참석해야 할 노섭 부부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기에 딸 메리는 그들에게 전화를 했죠. 그거 참 이상하게도 전화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날 오후 칩이 참여하고 있는 밴드가 있었는데 이날 공연이 있었기에 그가 나타났어야 했죠.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안 나타날 리가 없는 그가 연락도 없이 공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칩의 아들 로버트와 손자가 공연에서 그의 부재를 알고 집으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비상열쇠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저녁 또 다른 딸 로라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도 벨을 눌러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됐기에 그녀는 집 뒤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간 뒤편에서 방 충망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침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건 뭔가 일이 있는 거다 라고 직감했습니다. 혈흔 자국들이 보였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죠. 경찰은 가족들에게 칩과 클라우디아에게 여러 차례 입은 자상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칩은 61번, 클라우디아는 67번.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듣지 못했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최악이라고 보이는 이 상황은 최악이 아닐 정도로 더욱 최악인 일이 있었는데 칩의 복부엔 술잔이, 클라우디아에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무슨 메시지 같은 것이 아닌지 경찰은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만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발 자국도 사라진 귀중품도 없었죠. 25명의 FBI 요원이 참여했고 특수기동대 요원들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의 범행이라면 부부가 아는 사람의 소행은 아닐까?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범인은 한 명인지 처음 들어온 곳이 창문인지 전혀 확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때 열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칩의 아들 로버트와 그의 아들 올리버와 토니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로버트는 근처에 살았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8시간, 다음 날은 6시간의 신문이 이어지고 점점 지쳐갔죠. 그들이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스팀클리닝을 한 카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는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건 마치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 하필 로버트의 아들 토니가 그린 그림을 경찰이 봤는데 침입자가 무기를 들고
침대 위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다른 가족들은 로버트와 그의 아들들이 전혀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칩은 두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는 손자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에 대응했고 경찰은 그들 집의 카펫과 배관 설비, 바닥을 잘라내어 조사합니다. 결국 누명을 벗었고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들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수사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건이 있고 2달 후 경찰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알고 있는 일에 대해 털어놓았죠.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요. 제보자는 17세의 그 동네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다니엘 마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마씨는 지역 유명 인사였습니다. 영웅으로 말입니다. 그는 10살 때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구하고 미국 적십자 영웅상을 받았었죠.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매치가 안 되는 일이니까요. 경찰은 다니엘 마씨의 아버지 빌 마씨가 노섭 부부의 옆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남성에게 노섭 부부를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나는 얼마 전에 이사를 왔고 전에 살던 사람은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나갔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이웃 중 한 명이 다가와 빌마 씨가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이사를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를 불러 신문을 합니다. 왜 이제 와서 이 사실을 고백하냐 하고 물어보자 다니엘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며 그 위협적인 모습에 가족들과 자신 그리고 친구들이 걱정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3년 6월 17일 다니엘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그를 데려오라 요청했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어딘가 모르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고 다니엘은 그냥 그 사람들이 집에서 해를 입었다는 것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불륜으로 일어난 부모님의 이혼이었고 다니엘은 그 어머니의 불륜 상대방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며 점점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고 치료사를 만납니다. 학교 상담사 역시 그가 누군가를 해하는 것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 다니엘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퇴원을 하고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이때부터 엄마의 불륜 상대를 해하는 것을 계획했고 발전해 나가 누군가를 해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들에 대한 설명에도 그는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과거를 이야기하던 그는 그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는 기다리고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한다는 생각에 흥분됐고 그렇게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경찰은 기념품으로 삼기 위해 어머니 집에 숨겨둔 증거품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체포되어 칩 노석과 클라우디아를 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는 미성년이었으나 범죄의 특성 때문에 성인 재판을 받았고 자신은 정신병으로 인해 무죄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정신감정에 따라 그가 제정신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2014년 9월 26일 5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 법이 바뀌었는데 2018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을 합니다. 이것은 15세 범죄자가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었죠. 그게 어떠한 범죄라도 14세에서 15세 청소년은 절대 기소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년법원에서 이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보낼지 성인법원으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어처구니 없는 이 일에 맞서 싸웠고 다니엘 마씨 역시 자신은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항소를 계속해서 했으나 항소법원은 기각합니다. 그는 이미 새로 바뀐 법 이전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었죠. 그리고 처음 내렸던 형량 52년 그대로 적용되어 수감 생활에 있습니다. 그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다니엘 마씨는 40점 만점 테스트에서 무려 35.8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그의 주장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 역시 그가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여도 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쪽에 해당하죠. 그렇기에 스스로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웅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10대 범죄자 다니엘 마씨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